지금은 10월 14일 저녁 6시 33분, 저녁 6시 33분. 자, 울산에서 마지막 식사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간단하게. 가스가 끊어졌습니다. 가스 4시, 3시 반쯤에 막아버려서 가스도 없어. 삼겹살도 먹고 그냥 물 말아서, 왜 물 말아서 김치도 안 먹고, 이게 마지막 식사. A씨가 전한 경제단지 속 실상을 보도하겠습니다. 물 말아서 입맛이 없어서 물 말아서 먹어야지. 대선 직전 자신의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BTS 멤버 RM이 지난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기부금도 떼어먹고만 이제. 범죄단지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내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로 갑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은 80여 자, 명의 울산에서 마지막 식사. 아이고, 이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이구, 짐 싸는데 그냥 프놈펜에서 취재 중인 김영민 죽을 뻔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직접 눈으로 본 캄보디아의 현재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중앙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 일찍 이곳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인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진짜 없었습니다. 맛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현지 경찰 그리고 택시 기사들에게 최근 분위기를 물어봤는데요. 최근 나치 감금 논란이 커진 뒤로 한국인 입국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현지에는 한인들도 살고 있잖아요. 그들도 만나봤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은 프놈펜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한인들부터 찾았습니다. 한인들은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내가 했습니다. 범죄단지로 오늘 울산에서 2007년 4월 4일 왔거든요. 울산으로. 행위에 가담했다면 철저히 보니까 수사해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2007년이니까 범죄망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범죄 가담자들의 여권을 취소해 다시는 캄보디아로 올 수 아니, 없게끔 2007년? 만들어달라고도 했습니다. 7년, 이들의 이야기 25년, 직접 10년. 들어보겠습니다. 한 17년, 18년 있었는데 너무 고생하고, 근데 고생한 만큼 여기서 또 빚을 다 갚고. 예. 자, 그리고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실종 감금됐다며 접수된 신고 건수는 143건에 달합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갔다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민은 80여 명에 달합니다.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한 신고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금 피해자가 더 많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히거나 외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울산은 현지에서 접촉한 한 한국인 사실 저한테 지금까지 드러난 많은 도움을 준 도시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빚을 갚게 해줬고, 빙산의 일각이다.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울산은 선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돈 벌어요. 외교부 이차관을 단장으로 일자리가 많으니까. 경찰청장들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으면 그냥 울산 살았을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출국하는데요. 시골로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 즉각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캄보디아로 모두 오는 겁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구급된 한국인 63명을 한 달 내에 전원 송환하겠다면서 현지 파견된 경찰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민 기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취재하기.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김영민 기자였습니다. 남의 집 살고 있으니까 불안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언제 나가랄지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사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와 함께 갇혔다가 탈출한 또 다른 피해자가 JTBC에 털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이 피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박 씨의 생전 모습을 울산에서 지금 현지 여친도 만났고, 조선족 리광 울산 저하고 맞았어요. 괜찮아요. 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기 고문의 방식도 알렸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한국에서 돈을 빼돌렸다며 솔직히 말하라고 때리고 마약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박 씨의 모습을 촬영한 건 함께 감금돼 있던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 A 씨입니다. 주도자는 조선족 리광호 씨로 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A씨도 공범으로 의심하고 방에 가둔 뒤 감시했습니다. 얼마 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수선해지더니 돌연 어디 좀 가자며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 틈을 타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었던 박씨는 그날 복호 산 지역의 다른 조직에 팔려갔고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붙잡힌 이들은 시신을 옮길 때 함께 있던 조직원들일 뿐 진범이 아니란 겁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경찰이 지난 8월 리광호의 은신처를 덮쳤지만 3시간 전 이미 도망친 뒤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아이고. 숨진 대학생 박 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가게 한 건 대학 동기였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JTBC가 확보한 박 씨의 생전 통화 녹취엔 다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대표와 팀장이란 직함으로 불린 국내 대포 통장 조직의 윗선들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건 대학 동기 홍모 씨입니다. 평소 박 씨가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인물입니다. 대학교 같이 다닌 그 형인데 그게 토스 실장이야. 정보들을 건져만 주고 빠지면서. 지난달 경찰은 홍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홍 씨와 함께 박 씨를 캄보디아로 가게 만든 국내 대포 통장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JTBC는 이와 관련 박 씨가 가족과 통화해서 윗선을 직접 거론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소개시켜준 분이 또 따로 있어.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팀장님이랑. 박 씨는 이들이 범죄 조직에 넘긴 본인 명의 통장에 있던 어. 범죄 5,700만 원을 되돌려 자신이 감금당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팀장님이 내가 통장에 있는 그 돈 다 들고 날랐다고. 차량도 가지고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차도 이제 가지고 또 내 차도 수라였고. 이들 일당이 박 씨가 캄보디아에 가면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박 씨를 감금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도 박 씨가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각되고 다 하는지가 걔네들 한동 속이 지구에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경찰은 통신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국내 대포 통장 조직의 윗선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학 동기 홍 씨는 박 씨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납치된 사실을 알고 신고를 고민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당시 통화 녹취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큰일 난다고 집요하게 종용했고 사건을 감추려 한 정황들도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박 씨가 감금당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한 건 지난 7월 25일입니다. 박 씨 옆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이 있었고 박 씨 가족에게 5,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날 박 씨 가족은 박 씨의 대학 동기 홍모 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홍 씨는 자신이 박 씨와 연락이 되고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 대신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네, 신고를 괜히 했다가 진짜 큰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손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찰 신고를 막으려는 홍 씨는 집요했습니다. 박 씨가 범죄자로 잡혀갈 수 있다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 뭐 형들을 통해서 사왔어요. 근데 만일에 아이고. 거기서
대충 깨웠네. 그러면 못 빼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더니 돌연 박 씨를 의심했습니다. 왜 사이드에서 말을 안 하냐고. 태어나기 목소리 계속 하면서 5,700만 원만 이야기를 하고 이건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게 맞습니까? 납치당한 사람은? 홍 씨는 근거도 없이 박 씨가 살해당하진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아유, 해봤다. 납치를 당했거나 그랬다고 해도 요즘에 캄보디아에서는 막 진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박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조직에 팔려갔고 고문을 당하다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소속된 국내 대포통장 조직으로부터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감사합니다. 또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함께 뛰었습니다. JTBC 조영재입니다. 네, 이번엔 또 와, 오늘 이사 지금 싸는데 12시간 걸렸네. 12시간 아침 6시부터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6시까지. 공고를 보고 아직도 덜 쌌어요. 한국인 고객을 상대하는 상담원을 뽑는다. 거의 다 쌌는데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뒤 내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로 끌려갔고 보이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로또 1등 되시 바랍니다.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